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2팀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업은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에코마케팅은 2003년 3월에 설립되어서 2016년 8월 8일 날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8,182억 원, 52주 최고가는 33,150원, 최저가는 17,125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5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25,100원, PER은 광고주 PER 21.1배보다 낮은 15.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2.67%고 주요 주주는 대표이사 김철웅을 제외한 47.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산업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산업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광고업이란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상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내용을 예상 구매자에게 널리 전달하고 이를 설득하여 판매 등의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이는 예시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또 매출 향상에 크게 기인합니다. 또 이러한 광고 산업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지 않고 광고를 많이 집행해 광고비가 늘어난 반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기업들이 오프라인 광고를 줄이고 온라인 광고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 아무래도 광고비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성으로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가 주로 증가하는 여름 휴가 시즌이 3분기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는 4분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양의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 산업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산업은 크게 네 가지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광고주는 상품의 판매를 위해 광고 노출을 원하는 자를 뜻하는데 이는 계약상 갑의 관계로 이 상품 자사의 매출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를 광고 대행사 두 번째 에이전시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 광고 대행사는 크게 종합 광고 대행사와 온라인 광고 대행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종합 광고 대행사는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브랜드 마케팅 방향을 수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행사를 말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제일기업과 이노션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광고 대행사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고 불리우며 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광고에 초점을 둔 대행사를 뜻합니다. 또 미디어 랩사는 미디어와 레퍼젠터티브라는 단어를 합쳐 즉 매체의 광고를 위탁하여 대행사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그 인벤토리 그 네이버 배너 같이 그 광고 대행사에서 만질 수 없는 영역을 이들이 인벤토리 효율을 개선해줘 이를 광고 대행사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그 돈을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매체사인데요. 어, 쉽게 말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를 뜻하는데 쉽게 말해서 광고 지면을 판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미디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신문사와 방송국이 있고 온라인 미디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또 광고 시장의 특징과 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광고 시장 트렌드는 기존에는 전통 미디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이용한 광고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90년대 인터넷 보급과 2010년대 들어서 스마트폰이 개인에게 크게 많이 확산되고 또 모바일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전통 미디어 광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온라인 광고의 급격한 확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와 점유율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광고 시장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 약 30% 성장한 반면 그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14년 2조 9천억 규모에서 2020년 7조 5천억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광고 규모를
줄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아주 산업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2020년 들어서 그 전체 시장 대비 온라인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51%를 기록한 데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기존에 2010년대 들어 그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PC 산업이 2014년 70%, 모바일이 30%를 차지한대요. 이후 모바일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2020년 모바일이 PC가 24%, 모바일의 비중이 76%로 변화했습니다. 2021년은 모바일 77%, PC 23%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모바일 위주, 스마트폰과 태블릿 위주의 온라인 광고 시장으로 재편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광고 집행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광고주가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은 광고 대행사는 그 배너나 이제 인벤토리, 그다음에 그 광고 대행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미디어 랩사한테 맡기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그 광고주가 비용을 매체사에게 예로 들어서 1억을 준다고 하면은 매체사는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 수수료 20%인 한 2천만 원 정도를 주고 미디어 랩사에게는 한 10%를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매체의 경우에는 전체 수수료가 15에서 20%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해외 매체의 경우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광고 집행에 대한 어떤 수수료도 제공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광고 스팀과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취하기 위해 통상 마크업이라는 광고 대행비를 광고 대행사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광고 구매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는 그전엔 기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구매 방식은 광고 시장의 특성은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에서는 광고주들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런 광고를 했다면은 현대에 들어서 정확하게 타겟팅된 고객, 즉 매출 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으로 광고를 보여줄 수 인해 그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광고를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즉 적절한 고객, 그다음에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서 즉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 알고리즘 상에서 정확하게 타겟팅된 고객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미디어 구매자, 즉 광고를 싣고 싶은 자는 구매 플랫폼, 여기서 광고 대행사가 참여해 그 구매 플랫폼을 이용해 대신 여기 그 미디어를 구매해주고, 미디어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같은데 그 퍼블리셔가 SSP라는 그 매체를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을 위해서 판매 등록을 하고, 매체 수요자는 DSP를 사용해 애드 익스체인지에 등록된 지면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프로그래미틱 광고는 타겟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 지면을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모두 이러한 과정은 실시간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또 온라인 광고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광고는 천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사용된 비용, 즉 CPC, CPM에서 현대에 들어서 CPC,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이는 아까 살펴본 듯이 그 프로그래미틱 광고의 RTB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은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업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즉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업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의 일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타겟팅 광고를 말하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것보단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고객들을 한정해서 그, 매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타겟팅 광고를 말합니다. 또 전자상거래업에서는 비디오 커머스라는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비디오 커머스는 동영상 광고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형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비디오 커머스에서는 D2C 방식으로 그 물건을 판매하는데요. 먼저 모회사인 에코마케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 퍼포먼스 마케팅 개념을 도입했고 CPS 모델의 선구자입니다. CPS는 광고주로부터 마케팅 권한을 이임받아서 광고를 집행하고 매출의 일부를 수익으로 잡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는 광고주의 매출이 증가하면 그 매출이 증가한 것에 따라서 그 동사가 매출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동사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로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수행하는데요. 광고주의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데이터 분석, 마케팅 기획 등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담합니다. 또 동사는 잣대 통합 마케팅 솔루션 프리즘이라고 사용해서 그 광고주들에게 일정하고 수준 있는 마케팅 솔루션사의 특이한 점을 살펴보자면 이 사업 모델이 있는데요. 그 기존의 광고 대행사들이 퍼포먼스 부스팅,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에 그치는 반면 동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일즈 부스팅, 아까 설명드렸듯이 EPS 방식을 이용한 광고주 매출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매출을 확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주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그 마케팅 기술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집행하고 그 자사에서 인력을 보내 광고 기술을 전해주고 이제 마케팅 기술 그다음에 이런 경영 기획 등을 전반적으로 담당해서 광고주와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같이 하는 모델입니다. 즉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을 통해서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닌 일정 지분을 확보하거나 인수하는 등의 광고주의 매출을 같이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네, 여기서 그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온라인 유형별 광고비 점유율과 동영상 광고비 성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형별 광고비는 대표적으로 크게 검색 광고와 노출량 광고,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요. 그중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동영상 광고입니다. 동영상 광고비 성장 2015년 대비 2021년 동사의 자회사인 데일리 앵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D2C 형식이란 그 아마존, 쿠팡, 네이버 같은 중간 플랫폼을 없이 그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활용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고객들의 니즈를 맞춘 상품들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온라인 자사몰을 통해 판매해 이제 판매 수수료를 그 고객에 있어서는 판매 수수료를 줄이고 이제 그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모회사인 에코마케팅은 자사의 퍼포먼스 마케팅 솔루션을 자회사나 이제 광고주에게 제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이를 모회사의 연결 이익으로 가져옵니다. 또 여기서 데일리앤코 입점 브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일리앤코 입점 브랜드 중에서 크게 사업 부문은 생활용품과 화장품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활용품은 이제 미니 마사지기인 클럽과 수면 브랜드인 그 몽제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외에 마이노벨과 같은 얼룩 제거제가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사업 부분이 화장품 부분에서는 데일리앤코가 첫 런칭한 화장품 브랜드 유리카, 그리고 다리케어 브랜드 레그미, 건강 전문 브랜드 라이프 클리닉 이외에 건강식품 브랜드 마마담 등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동사의 그 CPS 기술을 활용해 그 일정 지분을 확보한 광고주들에 있어서 그 매출을 같이 공유하는 그 CPS 광고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CPS 광고주 브랜드에서는 미팩, 반려동물 상품을 파는 미팩, 그다음에 오라 젤레이를 파는 블루가, 요가복 운동복 레깅스를 판매하는 안다르, 그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에슬레저 언더웨어를 판매하는 그리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인 에코마케팅이 일정 지분을 보유해 특정 매출이 발생하면 지분법에 따라서 이 매출을 가져가는 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기업 매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매출은 1,770억 원을 기록했고 그중 광고 대행 서비스는 560억 원,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 판매는 1,210억. 네, 이 중 제품 판매 매출에서는 화장품이 267억, 생활용품이 916억을 차지했습니다. 비중을 따져보면 전체 매출 대비 광고 대행 서비스는 약 32%, 제품 판매가 약 68%를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을 봤을 때는 본업인 광고 대행업보다 제품 판매업의 매출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업 수익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광고 대행업은 매체사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단계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매체사로부터 광고주가 집행한 광고 비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네이버에서는 10에서 30%, 카카오에서는 15에서 20%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광고주의 매출 증가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또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에 따라서 그 지분을 투자한 것에서 그 이익을 또 얻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 화장품, 생활용품, 기타미용품 판매 수익과 광고 대행 수익, 판매 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100% 지분을 가진 데일리앤코 입점 브랜드, 그 유리카와 같은 화장품 브랜드와 그 모회사로부터 일정 지분을 가진 오라 젤레일, 안다르, 미팩과 같은 데서 또 제품 판매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19년도부터 광고 대행 수익과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대행업의 매출을 보면 2017년 201억에서 꾸준히 성장해 2020년에는 561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거의 50%의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오프라인 광고를 줄이고 온라인 광고에 초점을 둬서 이런 퍼포먼스 마케팅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 때문이라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자상거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업 부분은 그 화장품 부분이 2017년에서 2018년에서 계속 줄다가 2020년에 크게 오로라 젤레일과 유리카 그 브러쉬 제품 등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267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 생활용품 중에서는 그 미니 마사지기인 클럽과 매트리스 브랜드의 몽제가 코로나19 효과로 인해 그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여기서 2019년부터 판매 수수료와 광고 대행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고주 CPS 연동 모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광고 단가 회복으로 인한 신규 광고주 증가 예상입니다. 그 그래프를 살펴보면 동영상 광고가 17년에 쭉 떨어지다 이제 20년 1분기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후에 회복되는 점을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월별 동영상 광고비가 2020년 2분기 이후로 점차 회복 추세에 있고 그 전에 광고 분량을 줄여 했던 패션 화장품 광고주들이 이제
신규 광고를 이제 맡기면서 2021년 이후에 광고 단가 상승세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늘어나는 배당입니다. 동사는 2018년 배당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는 동사의 안정적인 재무 상황과 이익 성장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해외 사업 부문 매출 가시화입니다. 동사는 브랜드 다각화를 위해 자체 온라인 뷰티 플랫폼인 베니티 테이블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오라 젤레일과 델리앤코 자체 브랜드 유리카가 입점해 있는데요. 오라의 구글 검색어 트렌드, 미국 시장에서의 구글 검색어 트렌드 그래프를 살펴보면 20년 1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1년 해외 고객 27만 명을 확보 중이고 21년 1분기 매출 100억을 돌파하고 앞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더 지속적으로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매출은 20년 총 매출 240억 원에서 21년 5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증가 예상입니다. 동사의 광고주인 동사 광고주 제품들인 셀즈 부스팅 제품군들이 계절적 성수기인 2, 3분기에 진입하면서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의 수요가 올라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동사가 있는 글루가 그리고 또 안당합니다.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치열해지는 이커머스 판에서의 경쟁입니다. 국내 대형 종합광고사는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에 치중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형 종합광고사인 젤기획과 이노션 등이 각각 오지랩을 설립하면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네,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재구매가 어려워 이를 뒤일 히트 상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생활용품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021년 매출액 2280억, 광고 대행 서비스가 720억, 비디오 커머스가 155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요. 모회사인 에코마케팅 광고 대행 서비스가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동영상 광고 단가가 작년보다 20에서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2020년 광고 매출액 561억 원에서 대략 최대 30%를 곱해 729억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자회사인 데일리앤코 부분의 상품 판매 매출액은 2020년 총 1209억 중 생활용품 917억, 화장품 268억을 기록했는데요. 화장품 부분은 이중 자사 해외 뷰티 플랫폼이 몽제의 매출은 2021년 91억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용품 수익은 20년과 비슷한 5억과 또 이외에 판매 수수료를 합쳐 21년 상품 매출액은 1,55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합쳐서 21년 예상 총매출은 광고 대행 서비스 부분 729억 원, 또 전자상거래 제품 부분 1,558억 원으로 21년 1분기 실적 발표 나온 것에 따라서 446억 원, 21년 2분기 620,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 예상에 따른 21년 2분기 628억, 21년 3분기 730억,
또 계절적 성수기가 끝나는 점을 고려한 21년 4분기 483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예상 원가는 그 전자상거래 매출을 제품 원가로 나눈 비율이 4개년 평균 30%이므로 1,558억 원을 곱한 0.3으로 46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평관비는 마케팅 신규 인력이 250명에서 275명으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20년 평관비 82.8억 원을 해서 1.3을 곱한 108.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21년 예상 영업이익은 광고대행 462억 원, 전자상거래 309억 원을 합한 77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블루가 21년 상장 준비로 인한 지분 차입 예상에 따른 영업의 손익 증가를 고려해 법인세 183억 원, 영업의 손익은 그 동사가 블루가 지분을 16에서 20%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해 114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 예상 당기 순이익은 641억 원, 예상 EPS는 641억 원에서 주식 총 발행수를 나눈 1966, 타겟퍼는 15.3배입니다. 즉 동영상 광고비의 증가와 계절 성수기 진입을 위한 화장품 부분 매출 증가 기대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하겠지만 재구매가 어려운 플럭 제품 특성과 아직 에슬레저 브랜드의 안다르의 실적 부진 때문에 퍼는 기존과 비슷한 15.3배를 부여했습니다. 예상 주가는 30,079원으로 추정했고 상승률은 23%로 상승률 23%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